지난 토요일 펜실베니아주 트럼프 선거 유세 현장에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암살 미수 사건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행히 최악의 상황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요, 민주당 지지자이건 공화당 지지자이건 상관없이 이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정말 다 같이 절대 침묵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 기회에 커밍아웃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지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애써 중립은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의 지지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아예 이 기회에 제가 그냥 커밍아웃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제가 민주당 편향으로 뉴스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오히려 트럼프를 너무 밀어주는 뉴스를 한다고 욕 얻어먹는 댓글 받은 적도 있어요, 사실은. 속으로 좀 웃었습니다만은. 그만큼 저는 중립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요 시간만큼은요. 하지만, 이건 민주당 지지, 공화당 지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매우 분노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미리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주제는요,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대선은 끝났다. 네, 요건 제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 당시 상황과 범인은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가운데 오늘 공화당 전당대회가 시작한다라는 키워드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위기는 기회. 미국 정치권에 변화가 생길까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사실 위기는 기회 어쩌고 하는 그런 말 우리가 너무 쉽게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쓰는 그런 쉬운 말입니다만은 저는 오늘 사실 이 주제가 이 마지막 그 주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미국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지난 주말에 있었던 만큼 영상 끝까지 마음을 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면서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뉴스를 길게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바쁘신 분들도 끝까지는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대선은 끝났다 입니다. 총격범, 올해 20살의 토마스 매튜 크룩스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공화당원으로 등록을 했다는데 트럼프를 매우 싫어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건 직전 자신의 SNS에 공화당을 싫어한다, 트럼프를 싫어한다, 여러분들은 잘못된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등의 말을 한 그 영상을 올렸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My name is Thomas Matthew Crooks. I hate Republicans. I hate Trump. And guess what? You got the wrong guy. My name is Thomas Matthew Crooks. I hate Republicans. I hate Trump. And guess what? You got the wrong guy. 네, 공화당도 싫어하고 트럼프도 싫어하는데 왜 그는 공화당에 가입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이런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위장 등록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주제로 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나눠서 전해드리겠는데 우선 이런저런 기본 내용을 아실 거라고 제가 전제하고요. 바로 본론부터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발의 총성이 나고 그 총성 속에서도 오른쪽 귓불에 살짝 총탄이 스친 부상만, 그리고 살짝 피가 흐르는 가운데 그런 상황에서 곧바로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바로 일어나서 파이트를 외치는 트럼프의 모습이 전 세계에 전파된 그 순간 이번 대선은 끝난 겁니다. 암살 시도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끝까지 정신을 놓지 않고 자신의 신발까지 챙기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저는 사실 그 신발 챙기는 그 소리가 들려서 나는 그 경호원들이 얘기하는 줄 알고 이 경호원은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대통령 후보가 지금 총에 스쳐가지고 지금 이 위급한 상황인데 신발을 챙기고 있네, 이 경호원은.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는데 이게 경호원이 아니라 트럼프의 목소리였습니다. 총격 당시 동영상을 보면요, 총성이 들린 지 약 1분이 지난 시점에 경호 요원들이 일제히 트럼프를 이제 감쌌잖아요. 엎드린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한 1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서서히 일어나죠. 그 경호 요원들의 부축을 받은 채 일어선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동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Let me get my shoes. Let me get my shoes.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 내 신발 좀 챙기자. Let me get my shoes. 라고 이 경호원들에게 4번이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엎드리고 하면서 신발이 이제 벗겨진 거죠. 경호원들이 막 갑자기 부축을 하고 그러니까 뭐 경호원 발들과 부딪히면서 신발이 벗겨진 거죠. 그 상황. 그때 서서히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경호원들에게 잠깐만 나 신발 좀 챙기자. 이건 대단한 그 정신력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자신을 부축한 경호원들이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라 그랬냐면 wait 하고 3번 기다려라고 3번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경호원들 얼굴 틈 사이로 자신의 얼굴을 내밀더니 주먹을 불끈 쥐고 들어보였습니다. 단순히 주먹만 불끈 치켜든 게 아니라 싸워라 라는 의미로 fight를 3번이나 외쳤습니다. 그 지지자들이 완전히 그 모습을 보고 환호하고 완전히 뭐 지지자들은 감동 그 자체죠. 아니 총탄을 스쳐서 맞았는데 물론 뭐 안에 뭐 치명상을 입은 건 물론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겁나는 상황,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지지자들에게 파이트를 3번이나 외쳤습니다. 그야말로 지지자들은 그 이상의 감동이 없는 거죠. 물론 이 내용을 갖고도 뉴욕타임즈는 다음날 일요일날 아침에 참 트럼프의 본능이다 라면서 약간 촌평처럼 했어요.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쇼맨십을 발휘하니 대단한 트럼프의 본능이다 라면서 약간 촌평같이 했지만 뭐 저도 상황은 그런 목숨의 생사의 기로에 달린 그런 것도 뭐 안 겪어봤지만 상상을 해보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뭐 보통 정신력은 아닌 것만은 사실이다. 뭐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제가 트럼프를 지지하던 지지하지 않던 별개의 문제로요. 자, 이제 이 같은 그 돌발 변수가 터지면서 미국 대선판의 경로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그 영상이 나갔는데 모두가 전 세계 그 영상을 본 사람 모두가 다 트럼프에 대해서 정말 대단한 인물인 것만은 사실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공화당 지지자들은 훨씬 더 완벽하게 결집하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그 1분 그 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총격을 당하고도 상대적으로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건재함을 드러났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고령 리스크가 불거져서 민주당 내에서 뭐 후보 교체론 뭐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비교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번에 정신적으로도 강인하다라는 인상을 유권자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긴 충분한 1분이었습니다. 정말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정말 천운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신의 한 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 하여간 그 순간은 그렇게 미국의 역사를 바꿀 만한 순간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얼굴에 피가 흐르는 채로 주먹을 불끈 들어올리는 저항적인 그 도널드 트럼프의 이미지는 미국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 충분한 한 장의 사진, 뭐 이제 예를 들면 한 장의 사진도 있어요. 또는 충분한 그 1분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 이번 대선의 경로를 완전히 바꿀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그 유세장 총격이 백악관으로 가는 길을 훨씬 트럼프에게 수월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요. 이번 총격은 그 격동의 이번 미국 대선에 충격파를 물론 더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 아직 결과는 아닙니다만은 미리 이제 예측을 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데릭 벤 오든 그 하원 의원은요. 뭐라 그랬냐면 그 상황이 딱 끝나고 약간 진정되고 난 다음에 몇 시간 후에 SNS에 뭐라고 올렸냐면요. 방금 전 우리 공화당은 이번 대선에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 다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공화당 소속도 스캇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얼굴 옆으로 지나가는 그 총알의 궤적이 찍힌 그 보도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신의 손이 오늘 그를 확실하게 지켰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의 손이 트럼프 후보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볼까요? 공화당 역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이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뭐라 그러냐면 신이 트럼프를 구했다. 그처럼 마찬가지로 신이
우리 미국을 구할 것이다. 이렇게 쓰면서 신이 트럼프를 미국을 구하라고 구해줬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 댓글을 올리면서 동의한다라는 게 지금 수도 없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옛날에 그 X라고 했죠. 그 트위터. 옛날에 그 트위터라고 했죠. 그 트위터가 지금은 이제 X인데, X.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트럼프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SNS 계정이 트루스 소셜인데요. 뭐 트루스 소셜뿐만이 아니라 X 등등 같은 그런 SNS에도 신이 트럼프를 구했다. God saved Trump. 이런 그 해시태그가 지금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God saved Trump. 또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해시태그도 지금 엄청나게 퍼지고 있어요. Pray for Trump. 이거 해시태그에 그렇게 보면 많이 나옵니다. 뭐 궁금하시면 구글에 들어가서 Pray for Trump. 여러분들이 뭐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 보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다. 한번 재미삼아서 찾아보시라는 거죠. God saved Trump라고 검색해도 많이 나오고요. Pray for Trump. 라고 해도 많이 나옵니다. 또 있습니다. 신이 이긴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미국의 그 트럼프 뒤에 신이 있고 신이 이긴다. 결국 트럼프가 이긴다는 얘기인데 God wins. God wins. 이런 해시태그 등 여러 개 관련된 해시태그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이제 비밀 경호국 책임론 등을 내세워서 이제 정부를 거칠게 몰아칠 기세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책임론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참으로 가뜩이나 할 일 많아 죽겠는데 이제 뭐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을 맞게 되는, 거기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총알까지 맞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서 계속 공격하고 욕하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잘못하면 역풍을 맞으니까. 그러니까 선거 유세에 엄청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웬만한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동의해주고 다 감동해주고 그렇습니다. 이게 당분간 뭐 이게 뭐 몇 년 이런 상황이 몇 년 가는 건 없어요. 당분간 몇 달을 갈 겁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제 궁금한 거는 지금 이제 대선까지 이제 약 한 지금 이제 7월 뭐 아직 8월 안 됐죠? 8, 9, 10 10일, 3달 조금 더 남았죠. 3달 반 정도. 3달 반이라는 기간이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이게 대통령 선거가 있기 약 한 달 전에 발생했다면 이거 뭐 볼 거 없습니다. 100% 트럼프가 이깁니다. 그런데 이제 3달 반 정도라는 기간은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한 달 반쯤 지나면 좀 사람들이 사이에서 지금 이 사건이 좀 살짝 잊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3달 반이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트럼프 쪽으로 아무래도 여론이 기울 거라는 것은 누가 봐도 당연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현 상황만 놓고 보면 이번 대선은 트럼프가 총격을 받고도 건재하게 일어나서 싸워라라고 외치는 그 순간 사실상 대선의 결과는 결정됐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상황이고, 사실 저도 그 순간을 딱 접하는 순간 이번 대선은 끝났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변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결국은 드라마틱하게 후보를 교체해버리면서 상황을 좀 리프레시 시켜버리는, 이 판을 아예 좀 바꿔버리는 그런 어떤 그 변화를 민주당이 취한다면 또 요게 좀 판이 한 달 반쯤 지나면 바뀔 수도 있어요. 언제? 8월 달에요. 왜냐면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공화당의 전당대회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8월 달부터입니다. 8월 19일인가? 근데 그렇죠. 그때쯤 판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면 또 모르겠어요. 기회가 있을지. 그런데 오늘 이 순간을 기점으로 판단해 본다면 트럼프 쪽으로 완전히 유리하게 기울었다라는 생각은 뭐 여러분들도 뭐 다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뭐 제가 누굴 지지하고 이런 걸 떠나서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당시 상황과 범인은 어떤 인물인지 이건 뭐 안 알아볼 수 없죠.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펜실베니아 유세 직전 한 남성이 인근 건물 옥상으로 기어 올라가는 모습을 목격했다라고 그 유세장에서 현지 경찰에게 신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관 한 명이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요거는 그 총격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그래서 그 제보를 받고 경찰관 한 명이 그 옥상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딱 일어서 보니까 진짜 그 범인이 거기 엎드려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룩스라는 범인이죠. 그 크룩스와 딱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자 그는 경관에게 소총을
겨누려고 총을 옮기는 순간 그 경관이 잽싸게 다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왜 저는 그 아쉬운 게, 그 경찰관이 그런 상황에서 왜 밑으로 도망을 갔을까? 바로 먼저 선제 사격을 가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갖는데, 뭐 그 상황은 그 경찰관밖에는 모를 터이니 딱 둘만 아는데, 둘 중에 한 명 범인은 이미 사망했으니까 그 상황이 경찰관이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 건물 아래로 살짝 내려갔습니다. 도망이란 표현은 뭐 피한 거죠. 그 순간 경찰관이 그 사다리 아래로 확 후퇴를 했습니다. 일종의 피했습니다. 그때 뭐 그런 상황이었는지는 뭐 요것도 좀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 경찰관이 왜 그렇게 피할 수밖에 없었는지, 선제 사격을 가했으면 안 됐을까? 경찰관이 그렇게 기어 올라가는데 총도 분명히 손에 들고 갔을 텐데 왜 그렇게 피하기 급급했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경찰관이 피하자 크룩스가 결국은 다시 그 순간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서 총을 옮겼고, 그 순간 바로 방아쇠를 막 당겼습니다. 아, 이건 시간 끌다가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시간 끌다간 내가 다치겠구나. 이건 시간 끌 수 없고 바로 지금 방아쇠를 당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바로 방아쇠를 당기면서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경찰관과의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확하게 조준을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머리를 뭐 살짝 돌려서 뭐 비껴 맞았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머리를 살짝 돌린 것도 돌린 거지만, 그때 그 경찰관이 올라와서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이 범인이 경찰관을 쏘려고 했는데 경찰관은 도망갔어. 아, 이제 안 되겠다. 빨리 상황을 마무리해야 되겠다고 급하게 조준을 정확하게 못하고 했던 원인이 있지 않을까. 어찌 보면 그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 순간도 역시 신의 순간이었다고 생각하죠. 비밀경호국 SS, Secret Service라고 하죠. 비밀경호국 SS 그 저격수가 이제 그 후에 그를 이제 사살했습니다. 자, 범인은 올해 20살의 토머스 매튜 크룩스. 그는 이제 평범한 중산층 출신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펜실베니아 주라는 곳은 뭐 우리 구독자분들도 많이 사시죠. 우리 한인들도 많이 살고, 이 지역의 특징은 뭐 누가 봐도 잘 아는 대표적인 경합주입니다. 대표적인 경합주라서 이제 무슨 일들이 있냐면요, 집 안에서도 식구들끼리 공화당, 민주당이 나눠져 있어요, 많이. 그래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세가 너무 팽팽한 그런 대선 경합주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듯, 그는, 그 범인은 가족들의 그 정치 성향이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가정에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그 선거 유세 중이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서 총을 쏜 그 범인 토마스 매튜 크룩스를 지목하고 이제 공범 여부와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일단 밝혀진 바에 따르면 총격범은 공화당원으로 등재돼 있었고요. 그의 어머니는 또 그런데 민주당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는 또 자유주의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치적인 성향이 집 안에서도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이제 펜실베니아주 그 지역에서는 전형적인 그 정치 성향이 혼재된 그런 가정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뭐 건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한 집안이 뭐 공화당이라고 싹 다 공화당, 민주당이라고 싹 다 공화당, 그런 것보다도 조금 뭐 서로 공화당도 있고, 뭐 엄마는 공화당, 아빠는 민주당, 뭐 자식들도 약간 바뀌고 해서 그 안에서 건강한 좀 토론도 이어지고, 뭐 어찌 보면 그게 건강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그렇게 정치 성향이 집 안에서도 혼재된 그런 가정에서 자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는 모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룩스라는 범인은 17살 때인 지난 2021년 1월 20일 자신은 공화당에 등록을 해놓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한 그날 민주당에 기부를 했는데, 뭐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15를 거기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민주당 성향인데 공화당에 위장 등록을 한 게 아닌가, 공화당의 어떤 접근성을 갖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제가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당국은 그에게 뭐 무슨 범죄 이력이나 무슨 군복무 흔적 이런 것은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크룩스가 집에서 차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의 어떤 양로원의 주방에서
일한 기록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번듯한 직업을 갖고 있는 청년은 아니다. 뭐 그런 얘기죠. 펜실베니아 지역 언론인 트리뷴 리뷰는요. 크룩스가 2022년 베설 파크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학은 진학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안다라는 사람들은 크룩스는 뭐 평소에 차분하고 성적은 고등학교에서 평균은 넘는 평균 이상의 성적을 갖고 있는 그런 학생이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이런 거죠. 그 누구도 그가 이런 일을 벌일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 사람이었다. 뭐 이런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 충격이죠. 또 그렇기 때문에 범행 동기를 알아내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가보면,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공화당 전당대회 시작. 이라는 키워드 전해드립니다. 유세 중에 총격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미국 공화당은 오늘부터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파이서 포럼에서 나흘간의 일정으로 전당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11월 대선에 나설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트럼프를 정식으로 지명하면서 그의 러닝메이트, 그러니까 부통령 후보를 선보이고 또 주요 공약과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공화당은 암살 미수 사건으로 인해서 부상을 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 트럼프는 그렇게 말했죠. 그 괴물이 우리 공화당의 전당대회의 모든 계획을 단 하나도 바꿀 수가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하튼 따라서 이제 공화당은 3일차인 오는 17일 수요일 날 부통령 후보의 수락 연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일인 1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서 바야흐로 트럼프 집권 2기의 비전을 밝히고 대미의 그 전당대회 대미를 장식하게 됩니다. 현재 그 정치적인 상황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체로 유리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뭐 대체로가 아니라 급격히 유리하게. 지난달 27일 대선 후보 첫 TV 토론에서 81세의 바이든 대통령이 건강과 인지력 문제를 드러낸 뒤에 민주당이 후보 교체론으로 자중질환에 빠지는 그런 동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만히 앉아서 반사이익을 그동안 많이 누렸죠. 그러던 차에 펜실베니아 이번에 유세 도중에 발생한 피격 사건과 또 피격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먹을 찢게 들면서 보여준 그 대담한 모습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매우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미 공화당이 트럼프 정당으로 지금 변모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힘을 얻게 된다면 앞으로 주지사 선거, 그날 대선 치르는 11월 5일 날 대통령만 뽑는 게 아닙니다. 주지사, 뭐 연방 상원의원, 하원의원 뭐 이런 것도 다 하는데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일로 인해서 공화당으로 표가 쏠릴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지사, 연방 상원, 하원, 공화당이 싹쓸이할 가능성이 많다. 정치적으로 분석이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은 생명을 잃을 뻔한 어떤 극적인 상황을 돌파한 대서사시를 쓰면서 이번에 전당대회는 마치 트럼프 대관식을 방불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는 게 정치 분석가들의 예상입니다. 그 다양한 이벤트에 대한 예측 그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이번에 그 사건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은 70%까지 크게 높아졌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70%라는 게 앞으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결국은 다시 내려올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의 분석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위기는 기회. 미국 정치권의 변화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뭐 위기는 기회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 우리가 사실 너무 쉽게 쓰는 말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사실 이 주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주목할 만한 일은요. 극단으로 치닫는 증오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자성론이 미국 정치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공화당 쪽 볼게요.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NBC 방송에 출연해서 우리는 극단의 언행을 줄여야 한다. 이 나라에서 대립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시 그리고 현장에 직접 있었던 그리고 현장을 목격했던 데이브 맥코믹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는요.
미국인들이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것이 결코 후보에 대한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져서는, 폭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는 폭력에 의지해서는 절대 안 되며 이건 미국이 아니다. 미국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같은 폭력은 반드시 퇴출돼야 한다. 극단적인 대립, 이제 자제해야 한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그랬어요. 자, 민주당 쪽도 한 명 볼게요. 민주당 소속인 펜실베니아,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펜실베니아 그 지역 출신인 존 패터먼 상원의원은 뭐라 그랬느냐. 우리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열기를 이제 좀 가라앉혀야 한다. 증오의 언사를 이제 좀 자제해야 한다. 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대로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그 어느 선거 때보다도 분열이 심한 현 상황에서 변화가 과연 있게 될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입니다. 정치라는 게 그렇게 또 뭐 선거라는 게 결국은 상대를 이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은 이번 선거는 뭐 누구 때문인지를 뭐 그런 걸 차치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정말 이런 사건을 뭐 저는 전혀 뭐 예견하지도 못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매우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까지는 예견을 못했어도 이런 식으로 가면 너무 분열이 심한데 이 내분이 심해지고 내분이 격해지면 상당히 그 나라 전체로도 봤을 때 안 좋은데라는 걱정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뭐 어느 한 사람을 블레임하고 그런 거 떠나서요. 의회 점거다, 뭐 선거 결과에 불복이다, 또는 뭐 상대에 대한 사법 리스크 공격 등등등. 이게 무슨 총칼만 들지 않았지 사실상 거의 진보와 보수가 전쟁을 하듯이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이었습니다. 그 제국의 흥망성쇠라는 책에 보면요,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제국들이 나왔지만 이들 중에 영원한 제국은 뭐 당연히 없습니다. 지금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국들이 몰락해가는 단계가 있는데 가장 마지막 단계가 내분 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제국의 흥망성쇠에서 제국이 몰락하는 과정이 18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그 책에는 18단계의 마지막 18번째 단계가 바로 내분입니다. 내분이 좀 심해져서 내전까지 가면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그 내분이 심해지면 내전이 되겠지만 내전까지는 아니어도 심각한 내분만으로도 한 시대를 풍미하던 그 제국들이 몰락하는 건 얼마든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대통령 선거라는 이벤트를 놓고 이렇게까지 내분이 심했던 적은 저도 본 적이 없어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우려했던 게 사실인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좀 나와준다면 그 내분의 책임이 어디에 있던 누구에게 뭐 있던 이런 걸 떠나서 뭐 분열을 봉합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진짜 절실하게 가져봅니다. 제국의 흥망성쇠라는 책을 보면 그 몰락의 마지막 단계가 내분이지만 또 오래 지속된 제국의 경우에 위기의 순간 그것을 또 극복해내서 제국을 좀 더 유지시키고 지속시키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위기를 하나의 변화의 기회로 삼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제국을 위기의 순간에도 이걸 극복하고 좀 더 제국을 지속한 나라들, 그 순간의 공통점은 그 위기를 기회로, 변화의 기회로 삼았던 그런 공통점이 있다라고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답이 나와 있는 거죠. 이 위대한 미국이 반드시 그 두 번째, 그 후자에 속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 마칩니다. 미국은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반드시 극복해내리라고 믿습니다. 스토리뉴스 마칩니다.